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 지향적 인재 육성을 위한 2021 호서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작년 11월 28일 발표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중3, 그러니까 2024학년도 대학 갈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입시를 예측해 보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순서에 맞게끔 호서고등학교 소개와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가지 순서에 맞게끔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질의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박세근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입시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협회에 가입을 해서 열심히 입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그리고 2022, 현재 고2가 되겠죠. 어떻게 입시가 바뀔 건가. 지금 중3 학생들은 2024인데 왜 2022를 발표하는가. 3G로 단계로 적용되기 때문에 분명히 고2, 고1, 중3 이런 순서대로 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네 가지 주제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교육부에서. 첫 번째 보면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성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총 6학기, 적게는 5학기에 기록된 생활기록부를 대입 전형 자료라고 말을 하는데 교과 비교과가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말로 2,800개 고등학교를 구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여러 가지 기록할 지침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지침을 갖고 그런 식에 맞게끔 기재를 할 것인가. 요걸 부분을 발표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평가의 투명성, 그리고 전문가 양성, 입학 사정관에 대한 비율, 그리고 외부 사정관의 참여, 이런 투명성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서 원서를 작성하고 원서를 지원한 학생들의 자료를 정말 투명하게 평가하도록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전형 확대. 주로 16개 대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16개 대학이 정시 수능 모집 인원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게끔 교육부에서 권고 아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통합 전형 도입을 하고 대입 보조 개편. 사실은 이게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선발하고 학교장 전형을 선발해서 교과 성적으로 10% 내지 20%의 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순서를 좀 보시는 것처럼 현재 고3 변화는 처음으로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된 세대죠. 그런데 수능은 대학교 1학년 수능입니다. 교육과정은 바뀌었지만 수능만큼은 대학교 1학년 수능.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고2, 고1이 2015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수능도 바뀌는, 결국은 고2가 첫 세대가 되겠다. 그런데 2024학년도 대학을 가는 중3, 현재 중3이 되겠죠? 이 학생들에게는 공정성 강화 방안 2단계 적용으로서 방금 제가 네 가지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거의 적용하는 완료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수업입니다. 왜 비교과 반영? 학교의 이외의 것, 그 다음에 수업 이외에서 하는 건 기재하지 말아라. 결국 세부 능력 특기 사항만 기록해라. 이런 식이 되겠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페이지. 학생들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함정이 있죠. 5학기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생활기록부에 적혀있지 않거나 또는 디테일하게 적혀있지 않아서 나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가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교과 세특 쪽에 자기소개서와 같은 내용을 첨부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말씀이고요. 교사 추천서 폐지가 됐죠. 사실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크게 당락을 결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의 자료죠. 교사 추천서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는 하진 않습니다. 자기소개서로 인해서 합격 불합격은 나오지만 교사 추천서로 가지고는 합격 불합격이 나오진 않지만 참고 자료는 쓰고 있지만 그 참고 자료마저 없앴고요. 가장 중요한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확대입니다. 이거를 현재 중3 학생들에게 적용을 하고 싶은데 너무 늦다라고 해서 현재 고2 내년이 되겠죠. 2022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조기 발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꽤 16개 대학에서 정시에 모집하는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3 학생들이 대학 가는 2024년은 더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하가 되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회배려 10% 이상, 지역균형 10% 이상 선발해라. 교육부가 대학에 권고를 하죠. 따라오지 않을 경우 재정과 연결해서 지원금을 덜 주겠다는 소리죠. 그럼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과 내용보다 비교과 있죠. 우리 교과 성적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 자동 봉침 어떤 게 안 될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3년 고2, 고1 과목당 500자 큰 변화 없습니다. 1년에 한 학기 한 10과목을 배운다고 했을 때 우리 학생에게 기록될 수 있는 게 최대 5,000자 정도 됩니다. 그게 6학기면은 30,000자까지 올라가죠. 그걸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거의 바뀌지 않고 기재할 수 없는 것만 나열을 해놨죠. 그럼 결국은 정규 수업 과정을 어떻게 밟고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을 어떻게 편성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데 그 진행이 어떻게 돼야 이 과목당 500자가 의미가 있겠죠. 후반부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우리 학교 교육 프로그램 좀 보시고 과목 세특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종합운경. 생활기록부에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종합운경입니다. 대부분 대학에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생활기록부를 성적을 보고 나머지 볼 시간이 없으면 주로 이쪽 종합의견을 많이 보고 있고 실제로 종합의견은 추천서 개념으로 많이 작성들 하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학교에서 하는 자율활동 말 그대로 뭐 자치, 적응, 행사, 이게 있는데요. 여기도 한 500자 정도를 적을 수 있게끔 기록을 해놨고요. 동아리도 여전히 500자 정도는 기록하게끔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개인 봉사 미반영이죠. 그럼 이제 봉사활동 안 해도 되겠죠? 아니죠. 학교 수업으로 가지고 와야죠. 왜냐하면 정규 복과 이외에는 미반영이라고 했으니까 수업 중에 봉사한 내용, 봉사된 과정 이런 거는 충분히 세특으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등학교는 앞으로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 수상 미반영이라고 했죠. 그럼 학교에서 각종 대회가 안 열리겠네요? 아니죠. 이것도 역시 교과 수업과 연결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상 실적, 무슨 대회, 우수상, 금상 이렇게 기록은 못하겠지만 그 학생의 우수성은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 부분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시간이 되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고1, 2는 학기당 한 건입니다. 한 건. 그래서 고2가 올라가는 대학에 지나가는 2022학년도에 첫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지켜보고 수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독서활동은 반영을 안 하죠. 기록을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생활기록부의 모든 걸 기록을 하지만 이거를 대학교 자료로 제공을 안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대회에 나가서 학교에서 상을 1년에 10개씩 따서 30개를 탔는데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안 되냐?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교 잔영, 대입 자료로는 제공을 안 해주고 그걸 쏙 뺀 상태에서 제공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독서활동 같은 경우는 대입이 미반영이니까 활동 안 하겠네요? 책 안 읽겠네요? 아니죠. 지금 한 학기에 책 한 권 읽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과목이 있습니다. 정말 대학에서는 책 읽기를 매우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 미반영과 관계없이 이것도 역시 교과 수업에서 끌어당겨서 독서활동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신분을 나타낼 수 있거나 지역을 나타낼 수 있으면 다 지우겠다는 거죠. 심지어 그 학생의 이름, 학번,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다 다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입학사정관이 평가를 합니다. 이 학생이 재수를 했는지 삼수생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복도 입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면접 때.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의 환경, 교육 환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교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제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볼 수 있는 자료, 평가 자료가 많이 줄겠죠. 결국 작년에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모의평가를 가봤는데요. 블라인드 처리하고 수상 미반영하고 다 해서 조건을 맞춰서 한 자료와 실제 오픈된 자료를 비교해보면 아이의 우수성은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대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 마라 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그럼 결국은 수시이긴 하지만 면접을 강화시킨다든지 수시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를 설정하거나 도입을 할 것 같습니다. 세부 평가 기준 공개. 지금은 면접이 있거나 논술이 있을 경우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3월 30일까지 탑재하게 되어 있고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평가 기준이 제공이 됩니다. 이거를 모집 요강에 공개하겠다는 거죠. 대학이 모집 요강을 4월 30일, 8월 30일까지 최종으로 탑재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집 요강에서 탑재한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는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모집 요강입니다. 이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외부 사정관을 평가에 참여시키겠다. 공정성 강화죠. 그리고 학교 유형, 특목고냐, 특성화고냐, 일반고냐, 어느 학교에 누가 많이 합격을 했느냐, 어느 지역이 많이 합격을 했느냐 해서 합격 결과까지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시 수능 위주 확대입니다. 이유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으로서 수시에 45% 이상을 뽑는 대학, 그것도 서울권 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숙명대, 숭실대, 광운대, 서울여자대 이 16개 대학에서 공고성을 받았죠. 너희들 수능 정시에 40% 이상 뽑아.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이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수시는 재학생의 놀이터, 정시는 8만 명 뽑는 재수생의 놀이터. 이렇게 돼가지고 해남마다 14만 명이 넘는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수생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거를 이제 막는 방법도 재학생들이 정시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인원을 늘려주는, 결국은 가고 싶은 대학들이 앞으로는 정시 40% 이상의 선발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내용은 현재 고2, 고1에서 미리 달성을 완료해주고 중3이 가는 대학에는 정착이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수시는 학생부, 그리고 정시는 수능, 이런 걸로 나누겠다. 결국은 두 가지만 준비해라. 학생부, 학교 생활기록부 성적 잘 받고 잘 기록하고 그 다음에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너무 전형이 복잡한데 이 두 가지로 단순화시키겠다. 근데 말은 단순한데요. 안에 들어가 보면 대학별로 전형이 10개가 넘습니다. 전국에 4년제에 198개 대학이 있다고 치면 거의 3,000개의 전형이 존재하죠. 정원내, 정원외까지 합하면. 그래서 단순한 표현은 단순한 건 맞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 하나를 죽여야 되겠죠. 학생부와 수능으로 단순화시켜서 수능을 40% 이상 뽑을 거면 주로 논술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사교육을 유발하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다른 쪽 정시로 인원을 늘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서울 모 대학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을 폐지 유도해가지고 어려운 사교육을 받아야 특기자 전형에 통과할 수 있는 어학 특기자 같은 경우를 생략을 하겠다. 결국은 논술 폐지하고 특기자 전형 폐지하면 어느 한쪽 인원이 늘어야겠죠. 그게 정시 인원이 될 수도 있겠다. 사회통합전형 법 제정합니다. 법입니다. 법. 대학이 지키지 않으면 위법사항이 되겠죠. 관심을 좀 가지실 거는 이거죠. 지방 12.6%, 사배자, 선발 의무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거죠. 지역균형 선발.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균형 선발을 하시오. 10% 이상을 권고합니다. 따라오지 않으면 재정금을 안 주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평가가 시행된 이후에 돈과 연결돼서 이런 식으로 권고사항을 실제 이룰 수 있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 지역균형 선발 10%는 다른 게 아니라 학생부 성적, 총 5학기 성적을 가지고 선발을 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내신 잘 받아야겠네. 그러면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야겠네. 과연 16개 대학이 교과 100으로만 뽑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2,800개 고등학교 1등짜리는 2,800명입니다. 똑같은 1등급이지만 내용은 다르죠. 대학은 그런 걸 구별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100%이긴 하지만 충분히 이것들을 2차적으로 걸러줄 수 있는 수능 최저를 걸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방금 4가지 크게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수능 확대, 정시 확대로 인해서 수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고통스러운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8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서류 작업에만 매진합니다. 그리고 활동 작업에만 매진합니다. 수능 중학교 때부터 준비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오면 정말 어렵게 하죠. 심지어 밖에 있는 학원, 과에서도 고등학교 성적, 즉 시험 문제에 대한 과외를 해주지 수능에 대한 과외를 해준 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능 40% 확대가 되면 결국 수능이 매우 중요할 거고 수시에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으면 학생들은 수능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당연히 비중이 커지겠죠. 왜 그렇죠? 기록하지 말라는 상황이 너무 많고 이 부분은 기록해도 됩니다라고 아예 고정화시켰기 때문에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제일 중요한 자료가 이거죠. 1년에 10과목을 받으면 5,000자. 이 5,000자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아이를 선발할 것인가.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등급. 자, 선택 과목이 이제 있죠. 고교 확정제 대비해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1, 2학년 때는 일반 선택으로서 석차 등급이 나옵니다. 3학년 때 주로 선택하면 진로 선택으로서 석차 등급이 아니라 성취평가제 A, B, C만 나옵니다. 물론 원점수, 평균 제공을 해주죠.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라도 3학년에 석차 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은 시험 문제가 평이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수능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석차 등급이 나오는 1, 2학년 성적에서는 엄청나게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 몰두를 하겠죠. 실제로 대학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1, 2학년 때는 학교 시험에 매진할 거고 3학년이 올라오면 수능 공부하지 않을까. 수능 점수 40% 확대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수시 모집 인원이 70% 가까이가 되고 넘는데 과연 앞으로는 계속해서 수시를 올인해야 될까? 사실 입시는 그해 졸업이 끝난 2월 28일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일반계 학생들은 대부분 재학생들은 수시에 많이 끝내죠. 절대 우수한 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수시가 아니라 정시 넘어서 추가 모집까지 이듬해 2월까지 가는 게 입시의 종착역입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끝낸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죠. 공정성 강화 방안에 맞춰서 고2를 대상으로 하는 2022 대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3학년 거고요. 내년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딘가는 줄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는 늘렸습니다. 정시 수능 위주 40%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조기 달성이라고 했죠? 보시는 것처럼 수능 위주 전형이 늘고 학종을 줄죠. 풍선이죠? 어디를 줄이면 어디가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큰 파이는 크게 같기 때문에 어디가 작아지면 어디가 줄어들면 어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보시는 것처럼 학종과 논술을 점점 줄이면서 수능 위주의 정시 인원을 늘리는 것. 그리고 실제로
내년까지는 75.4 대 24.6으로 수시가 월등히 높죠. 없는 인원이. 근데 여기는 맹점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7개 대학, 16개 대학은 거의 6대 4. 그리고 수시 모집 인원을 못 채워서 정시 이용을 하게 되면 5.5 대 4.5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16개 대학은 7대 2가 될 수가 없고요. 거의 적게는 6대 4, 많게는 5.5에서 4.5대까지 해서 정시가 45%까지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평균입니다. 4년제 198개 다 더한 평균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뽑는 대학을 보시면 이렇게 비율이 75%까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도권 대학에서 지역균형을 선발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으로. 수도권 대학이라 하면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하는데 40개 이상의 대학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이렇게 많은 대학들이 지균에서 학생부 교과로 선발하고 그 인원이 11,000명입니다. 정시 모집이 8만 명이거든요. 거기에 거의 25%에 육박하는 인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인천에 대학이 3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인하대, 인천대, 그리고 청운대 캠퍼스로 옮겨가는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3개 다 지역균형을 작년에 올해죠 260명을 뽑는데 내년 고2가 되면 거의 900명을 뽑죠. 2.5배가 늘어났습니다. 서울권대학은 50% 정도 늘어났고 경기권대학은 거의 1배수 늘어났죠. 안 뽑을 수가 없죠. 재정과 연결한다는데 이게 점점점 가면 갈수록 10%, 20%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면 정말로 교과 성적이니까 고등학교 시험 잘 봐야겠죠. 그렇지만 다음 자료를 보시면 상황이 바뀔 겁니다. 정말로 교과 100으로 뽑겠는가? 26개 대학 중에서 15개 대학의 교과 100이고 나머지가 면접이 있는데 대부분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과 100 중에서 수능 최저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26개 대학이 학생부 교과로 지역인재 전형을 뽑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교과 100으로 많이 뽑지만 그 중에 17개 대학, 26개 대학 중에 17개 대학은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하겠다. 거의 70%. 10개 대학 중에 7개 대학은 교과 100으로 뽑지만 수능 최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올 1등급 맞아서 1.0을 찍었다고 하죠. 1.0 주어도 안 나오지만 최저는 못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2개 하고 안 나온다고 한다면 내신 1.1도 떨어집니다. 반대로 2.1인데 최저를 맞췄고 경쟁률이 좀 떨어졌다. 그러면 충분히 낮은 내신에도 수능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죠. 그래서 대학에서 입시에서 수시에서는 내신과 수능 최저가 걸려있으면 우선순위가 수능 최저입니다. 그 다음이 내신입니다. 어떻게 할 건가? 대부분 5%, 재정인원의 5%, 4%, 10%, 20% 또는 5명 이내, 7명 이내, 20명 이내. 저희 학교가 지금 3학년이 300명이면 10%면 30명까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7명 이내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그래서 제한이 없는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 추천 인원을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가 걸려있으면 조건을 두 개 다 따져야겠죠.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이니? 그리고 네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느니 그런 학생만 추천을 할 수 있겠죠. 1등짜리인데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해 아닌 오해를 삽니다. 왜 이 학교 1등짜리는 어디를 쓰고 3등짜리가 써서 3등이 붙었느냐. 그리고 왜 편애하느냐 이런 소문이 많은데요. 그거는 수능 최저 충족 여부를 충족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수능 최저가 수능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바뀌었느냐? 예, 바뀌었습니다.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교고 학종으로서는 넘버원이죠. 경쟁률이 20대 1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학종으로 뽑는 대학이 아니라 지원자가 제일 많은 학교입니다. 학교는 너무 감사하죠. 원서비 받아서 1년에 건물 한 채씩 올릴 수 있으니까.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학종.
이름은 르네상스인데 올해까지 최저가 없었다가 고2 내년부터 드디어 학생부 종합전형에 꽂힌 대학인 경희대도 최저를 걸어줍니다. 대부분 학종에는 없거든요. 최저가. 근데도 걸어주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생활교육부에서 하지마 읽지마 평가하지마 그러니까 뭔가 또 보완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개 합 5, 그 다음에 2개 합 5 위주로,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은 각각 3개가 합 4니까 1, 1, 2가 나와야겠죠. 그러면 2개 합 5를 얼마 정도나 충족할 수 있을까요? 지원자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 50%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지역균형이 2등급 3개인데 50%, 60%만 충족합니다. 10명이 지원하면 5명 정도, 6명 정도. 자,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주대인데 공주대도 지역인재 전형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다 보니까 최저가 없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교과 전형으로 옮겨서 비슷한 인원을 선발하고 최저를 걸어놨죠. 그럼 결국은 우리 인근의 국립대인 공주대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쓰고 싶다 하더라도 교과 성적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연세대죠. 연세대 올해 활동 우수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최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부활합니다. 왜 대학들이 없다가 다시 설정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까요? 그래도 생활교육부가 자꾸 기재를 못하게 하고 입지를 못하게 하니까 보수적인 또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많이 다시 재설정하는 것 같고 약간씩 최저를 낮추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최저가 매우 중요한 수시가 되어버렸다. 서울대입니다. 2주 전에 발표했죠. 원래 현재 고1이 대학 가는 입시 요강 계획은 시행 계획은 굳이 지금 발표하지 않고 내년 4월 30일까지 발표하면 되는데 서울대가 앞서서 발표를 해줬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되게 감사하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서울대 정시 모집에서 지균을 선발하겠다는 겁니다. 지역균형. 그런데 실제 수시 모집에도 지역균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을 제외한 지역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지역균형은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데 학교당 2명이 추천을 받을 수 있고 현재까지는 수시만 있지만 고1이 갈 때는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고요. 단점은 뭐냐? 졸업 예정자, 재학생만 됐던 게 정시에서는 졸업자까지 허용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능을 재학생이 못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졸업자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평가를 보면 수능만 잘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교과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오해를 하시죠. 드디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하는 고등학교는 정시 때 서울대에서 정시 모집에 지규를 선발한다고 하니 더군다나 교과 평가가 들어간다고 하니 야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잘 관리했으니까 우리 정시 때 써볼까? 아니죠. 수능이 60%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과 40점의 기본 점수가 30점이죠. 그냥 기본 점수 30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차가 10점이고요. 수능은 45점에 15점이죠. 어디가 편차가 더 큽니까? 수능이 크죠. 수능이 중요하다는 소리입니다. 서울대 추천을 받을 2명의 학생이 교과가 그저 그럴까요? 학교에서 원투인데. 그러면 만약에 교과를 잘 받았는데 수능 점수가 안 좋아요. 그 학생 추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정규 교육과정을 정시까지 10월달에 맞추지 말고 2월달 내년까지 열심히 교육과정을 이수하세요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서 정시에 교과 평가를 넣어놨긴 하지만 실제로 당락은 수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시 모집에도 지균이 있는데 최저 학력 기준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3등급 세계로 바뀌었다가요. 고1이 대학 가는 때는 세계 영역 합 7로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등급을 완화하면 얼마 정도 충족할 것 같나요? 진짜 많아요. 70%입니다. 10명 중에 7명. 대학은 그것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대한 생활은 이겁니다. 대학을 잘 가기 위한 방법이 고등학교 생활을 잘하는 건데 일단은 수시 정시까지는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수업 잘 들어야겠죠. 당연히 성적 좋아야겠죠. 여기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노려보는 학생들은 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되죠. 학교가 수업을 얼만큼 질적으로 잘 해주느냐, 그리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해서 학생들에게 세특을 얼마나 잘 써주게끔 교육과정을 편제를 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수능 관리를 해주느냐, 이 세 가지를 다 해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다 챙길 수 있을까? 필기를 잘해야겠다. 필기를 잘해야겠다. 요즘 학생들 필기 안 하죠? 정말 안 합니다. 손이 아프고 볼펜을 하루에 한 자리 쓸 정도로 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기록하라. 기억은 기록을 뛰어넘을 수 없다. 고맙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이민경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부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호서고등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된 교사 이민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 잠시만 저희 이렇게 토요일 오후 금쪽 같은 시간을 귀하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 약속하게 선물을 준비했어요. 잠깐 저희가 받으신 쇼핑백 봐주시면은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쇼핑백 안에 이렇게 스티커가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는 모두 다 저희 학교 학생인 노승현 학생, 2학년에 재학 중인 노승현 학생이 직접 제작한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렇게 스티커를 보면은 토끼도 있고 그다음에 새싹도 있는데 한번 캐릭터 소개 잠깐만 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친구는 밤절이라는 친구인데요. 호서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래요. 토끼인데 이 친구가 스티커를 봤더니 우주 비행사 복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승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토끼가 우주 비행사의 옷을 입고 있을까 했더니 승현이가 캐릭터를 만들 때는 스토리가 있어야지 성공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프렌즈의 라이언도 갈기가 없는 사자고 소심한 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 때문에 훨씬 더 인기가 많은 것처럼 우리 학교에 캐릭터를 제작할 때도 스토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승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토끼처럼 연약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주 비행사를 꿈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준다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호서고등학교에서는 무서운 사자도 유치원 교사를 꿈꿀 수 있고 또 느림보 거북이도 육상 선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능력, 적성과 상관없이 자기가 강한 꿈,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은 이것을 실현 불가능한 허망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고등학교 입학할 때 꿈이 사실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을 대표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감자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새싹이에요. 새싹인 새꿈이입니다. 이 새꿈이는 저희 학교 홍보 동아리이자 홍보지 이름인 새꿈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이 친구는 1학년 신입생을 모티브로 상상해서 캐릭터를 만들었대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꿈이 없고 굉장히 소심하고 그런 성격인데 이 친구가 호서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점점 적응도 잘하고 또 꿈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좀 아이디어가 멋있지 않나요?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호서고등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교육 프로그램 소개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자리 좀 이동할게요. 네, 일단 호서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잠시 저희 학교의 모토 한 번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저희 학교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 했더니 저희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소통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학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먼저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갖추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그런 우리 학교에는 총 87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진 관내에서 가장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재학생 수가 많은 것이 어떠한 점이 유리하냐? 이거 중요한 문제는 나중에 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꿈이 강한 학생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열정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당연히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사 수도 당진 관내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렇게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급식실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포함했을 때 전체 55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의 수가 많은 것이 또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이것도 역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과 교사가 중심이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실 호서고등학교의 동문들의 힘이 정말로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 방진에 왔을 때 놀랬던 게 호서고 동문들의 그런 파워가 상당하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백록관이라는 건물인데 올해 초에 새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굉장히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역사회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멋진 건물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졸업생 선생님들이 이렇게 장학금도 많이 기탁하셔서 총 9,030만 원이라는 굉장히 상당한 금액의 장학금이 매년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사회에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은 힘을 주시고 있어요. 사실 교사의 입장으로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어린 시선으로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면은 교사들은 정말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몇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연중 3회 정도 진로진학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셨던 박세근 선생님을 비롯하셔서 각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들을 초대해서 어머니들을 모시고 진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교양 강의로 하나, 인문학 강의, 아니면 학부모 오카리나 동아리 이렇게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의 노력에 조금 감동하셨는지 올해는 새로운 학부모의 활동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이게 밤절골 청렴사대부라고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직접 단체를 하나 만드셔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따오셔서 학교의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교는 학부모, 학생, 그리고 교사, 마지막 지역사회까지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우리 학교는 과연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사실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할 것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러 오는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늘린다고 했고요. 당연히 상위권 대학에 올리면은 그 밑에 대학도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신입생이 되자마자 1학년 때부터 수능 공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시를 버리기에는 재학생의 수시 합격률은 50% 이상입니다. 수시를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카드를 버리는 거죠. 따라서 재학생 여러분들은 수능 공부도 하면서 또 수시, 내신 성적, 그리고 학생 생활 기록부까지 기록해야 하고 관리해야 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게 호서고등학교는 수능,
내신 성적, 그런 다음에 학생 생활 기록부, 3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도와주느냐? 첫 번째로는 일단 학교의 중심은 수업이죠. 정규 수업 시간에 저희 학교는 학생 활동 중심 수업, 그 다음에 평가가 과정 중심 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활동이 많은 수업이 도움이 되느냐 했더니 학생들이 사실 강의식 수업을 들으면은 많이 졸려하고 지쳐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학생들이 주인공이 돼서 자신이 역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 수업 시간 내에 주어지면은 아이들이 생동감 있게 살아나고 또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띱니다. 이는 당연히 수업 몰입도도 향상시키고 좋은 분위기, 좋은 교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겠죠. 실제로 호서고등학교에는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이 반에 있으면은 다른 학생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열심히 하려는 그런 적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서 많이 졸거나 아니면 자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사실 활동이 많으면은 좀 평가에 부담이 되는데 이 평가와 활동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행평가가 70%, 60% 이렇게 많으면은 1년 내내 수행평가를 하다 끝납니다. 수행평가가 많다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간적 부담이 크게 되겠죠. 저희 학교에서는 주요 교과목은 수행평가가 20%에서 40% 이내입니다. 그렇게 큰 부담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 수행평가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생활기록부, 특히 과목별 세부 특기사항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얘기만 하지 말고 실제로 수업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2학년 국어 과목 중에서도 독서 과목과 합법과 작문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을 예시로 드는 게 제 수업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아서가 절대 아니라 그래도 제가 기획한 수업을 자신있게 설명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수업을 직접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저번 학기, 1학기 때 했던 독서 교육 중에서 한 학기 한 건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제 가만한 당신이라고 한국일보 최윤필 기자님이 세상을 빛낸 인물들에 대해서 칼럼을 쓴 거 있는데 그걸 모아놓은 책을 한 권 선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학생들에게 너희의 진로와 가장 가까운 활동을 한 인물을 한 명 설정해서 그 인물에 대한 인물 탐구 보고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물이 활동한 영역과 관련된 다른 글을 찾아서 읽는 주제통합적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 이 두 글을 비교하면서 읽다가 그 진로, 그 자기가 원하는 진로 영역에서 만약 지금의 사회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분석하고 또 해결 방안까지 도출하는 그런 주장하는 글쓰기까지 수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학생들이 수행했던 수행평가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정말 잘 따라와줘서 거의 100% 친구들의 수행평가를 다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교내 대회를 하나 개최했는데 글로만 쓰지 말고 그 글 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말하는 그런 교내 대회를 하나 만들었고요. 또 수행평가가 사실 공부를 일부러 하지 않아도 활동을 통해서 지식이 체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한 이론, 학생들이 이미 활동을 통해서 체화된 이론을 바로 지필평가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 동안 활동을 수행한 친구들의 세부 특기사항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2학년 학생의 생활교육부 내용인데요. 제가 직접 써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친구의 진로 희망이 뭐냐면은 신약 연구 개발자래요. 신약 연구 개발자인데 이 친구가 이런 에이즈 처방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연구자를 한 명 선정을 해서 인물 탐구 보고서도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약 신약 개발 연구원이 되면은 어떻게 에이즈를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독서 과목이지만 자신의 진로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는 수업을 실제로 호서고등학교에서 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이거는 1학년 기술과정 수업인데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업이어서 좀 특색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기술과정 수업 시간에는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개인과 가족의 소비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당진 지역에 그런 여행지를 하나 설정을 해서 그 여행에 대한 기획 상품을 하나 만드는 그런 가이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실제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행체험 마을 산악김범이 가이드 김도영입니다. 저희 여행사 이름인 여행은 여기 찾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약자로 저희가 항상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지역의 행복까지 생각을 해서 공정여행의 3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멸종위기 동식물로 만든 기념품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동물을 학대하는 수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여행의 전반적인 정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여행의 제목은 가화만사성입니다. 가화만사성은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풀린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여행은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저희 여행 대상은 3인에서 5인의 가족분들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지역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의 세부특기 사항 역시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이 활동 내역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우수 여행사로 선정됐는지 이런 결과까지 이렇게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서고등학교에 오시면은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활동 중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요. 이 세특 내용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재료 자산이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능 대비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정규 수업 시간은 활동이 좀 많다 보니까 수능 문제 풀이를 많이 못하는 거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능 문제 풀이를 모두 다 방과 후 수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서고등학교가 옛날에 정시 비율이 70%, 80% 이상인데 수능으로 굉장히 대학을 잘 보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사립학교입니다. 그때의 수능 문제 노하우를 가지신 선생님들 다 지금 계시고요. 심지어 수능 문제 출제위원까지 계십니다. 이렇게 수능 문제 풀이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방과후 강의를 작년에 무려 72개나 열어주셨습니다. 이 방과후가 어떻게 열리냐면은 선생님들이 개설하시는 게 아니라 일단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내가 어떤 과목, 국, 영수, 과탐, 사탐까지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지 물어본 다음에 수요가 많이 나온 과목을 개설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평등하게 모두에게나 그 수강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왜냐면 온라인 수강 신청으로 방과후 학교 신청을 받기 때문이죠. 듣고 싶지 않으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기 중에는 월, 화, 목, 저녁에 그리고 방학 중에는 1교시부터 4교시까지 4시간 정도 듣고요. 또 심화 문제 풀이를 듣고 싶은 친구들은 야간까지 수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사교육의 그런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 좋은 그런 수능 대비를 1학년 때부터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수능 중심의 방과후 학습을 정말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학교에는 다양한 자습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름인데요. 너무 유명해서 사실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자세한 그런 이름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홍보지 받으셨으면 맨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건 맨 뒷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은 일단 학년별로 성적 상위 15% 이내 선발이 되고요. 전용 학습실 제공되고요. 이름 전담교사 10분이서 돌아가시면서 감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자율학습이 주중에는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주말에는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부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하고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속상한 게 우리 학교가 너무 이름만 챙겨주는 게 아니냐, 이름을 위한 학교다, 이런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속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음에 소개해드릴 학년별 학습 동아리에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2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저는 이 학년별 학습 동아리에서 감독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성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부터 들어갈 수 있느냐? 가장 학원을 많이 안 가고 자습 시간이 가장 많이 확보된 친구부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똑같이 전용 학습실, 전용 자습실 제공이 되고요. 특히 담임교사가 전담교사로 배치가 됩니다. 그 학생이 반에 담임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감독교사를 하면서 저는 실제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근무를 하면서 친구들이 모르는 국어 공부도 같이 가르쳐주고, 사실 저희 반에서 성적이 좋지 않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요. 불러다가 거의 2시간씩 진로진학 상담도 해주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일주일에 5번 정도 만나면서 자습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뿐만 아니라 학습 플래너 작성 특강법, 그리고 교과 융합, 창의체험 활동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보시면은 이름과 똑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구성되어 있느냐만 다를 뿐이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공부 모습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학년별 학습 동아리의 자습실 풍경이고요. 역시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융합 프로젝트 자습하는 친구들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상담실 혹은 그 학습실에서 친구들에게 모르는 강의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습까지 받고요. 그런 다음에 독서 교육도 빼먹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세부 특기 사항에 독서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 어떤 도서를 읽어야 할지 진로별 권장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그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했을 때 점수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점수가 1점, 1500점 이상 획득했을 때 이제 인증을 해줍니다. 호서, 독서, 판매 인증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는 학년 말에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독서 활동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열심히 활용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면에서 독서 측면도 역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프로그램 얘기는 끝나는데요. 사실 호서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진로교육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학교 진로 프로그램 너무 많아서 설명 하나하나 드리기 힘들어서 간단히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매 학기마다 교수님들이 대학에서 오셔서 전공별 학과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학기 말에 시험이 다 끝나면 아이들 회의해줍니다. 그때 꿈기 탐색 주간이라고 해서 다양한 교내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시험 끝나고 다양한 교내 대회가 개최되는 꿈기 탐색 주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진로진학 캠프 운영하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학교 졸업생 혹은 유명한 직업인들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관련된 진로 체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학생들이 사과를 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어떤 진로 활동을 했냐면은 우리 지역의 전통주가 너무 괜찮은데 유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발견하고서 어떻게 하면 전통주를 육성할 수 있는가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가서 좋은 그런 선진 사업, 특히 사과 와인을 견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여기 우측에는 신평 양조장에 가서 직접 막걸리를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양조장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연계해서 진로 체험도 실시하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님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세요. 직접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 내용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직접 생명공학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직업인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는 진로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스스럼 없이 진로 상담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은 이건 도시별로 진로 진학 캠프하는 모습이신데요. 1학년들은 보통 학습 방법, 플래너 작성 방법 등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진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2학년들은 대입 관련해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들을 위한 진로진학 연습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포트폴리오까지 관리해 줍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셔두고 연 3회 정도 진로진학 토론마다 진로진학 아카데미처럼 다양하게 대입 프로그램 가까이서 얻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로 얘기까지 끝나면은 지금 학생들 얼굴빛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진짜 호서고등학교는 공부만 하는 학교구나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꿈과 끼도 발현할 수 있는 기회 얼마든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학생이 공부만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끼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저희 학교 단편 영화 창작 동아리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모습인데요. 작년에 신설된 동아리예요. 이 친구들이 연출부터 감독, 기획,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조명, 음향, 그리고 의상 제작까지 모두 다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특색 있는 점이 우리 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영화로 제작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상록수로 유명하신 심은 선생님의 일대기를 제작했고요. 올해는 지금 우리 당지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소규모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짓는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았고요. 올해는 유명한 김포국제영화제까지 본선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화제 수상 경력도 당연히 있고요. 자, 이렇게 친구들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먼 지역까지 나가서 영화 촬영을 하고요. 영화관에 들려서 영화 시사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게 학생들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프로그램이에요. 전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많은 교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능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꿈을 발현하고자 하는 의지만 분명하면은 호서고와 여기를 둘러싼 지역사회들은 이를 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한 다양한 동아리 96개나 있어요. 우리 학교에는. 자, 진로별로 교육, 서비스, 봉사임은 자신의 희망 학과별로 이렇게 동아리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 동아리 내용도 역시나 홍보지에 자세히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동아리가 없다 하는 친구들은 친구 4명만 모아오고 담당교사 1명만 섭외하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동아리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오늘 이 행사를 도와준 학생 친구들이 대부분 홍보동아리 새꿈 친구들과 그리고 학생회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회장단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학생회장단 선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맡아 합니다. 후보자 등록부터 대토론회, 후보자 대토론회, 그리고 개표까지 모두 다 학생들이 전적으로 도맡아 하면서 민주, 시민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뽑힌 학생회장단 정말 예쁘고 잘생겼죠. 이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학교를 위해서 도와주고 일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 학교 유명한 게 축제예요. 지역 주민 모두 다 참여하는 축제로 유명한데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이제 취소가 됐는데 내년에는 꼭 다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느 해는 체육관에 들려서 어느 해는 잔디밭에서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졸업식인데요. 사실 졸업식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졸업식이야말로 우리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정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딱딱한 많은 연사들의 축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영상 메시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학생과 교사들이 같이 합창을 불러주면서 졸업생들을 축하해주고요.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번씩 다 포옹을 하는 이런 뜻깊은 시간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역시 학생회장단이 모두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힘들 텐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한번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거의 다 끝나가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정부에서 교육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자, 고교학점제란 쉽게 말하면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는 학교야말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학교 학생 수 가장 많고 교사 수 가장 많습니다. 이 장점이 바로 지금 여기서 드러납니다. 교사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강의가 많이 개설될수록 학생들이 강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 또한 훨씬 많이 보장이 되겠죠. 자, 다른 학교에서도 사실 선택교육과정 운영하고 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소규모 학교는 사실 교사 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학교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해놓고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면 윤리와 사상을 세트로 꼭 선택해야 한다고 묶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학급수 많고요, 교사수 많고요. 어떻게 선택해도 학급 다 마련됩니다. 따라서 정말 전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풀어놓고 있습니다. 2학년 때는 탐구 과목 8개의 선택지 중에서 4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희망 학과에 맞춰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2외국어 그리고 진로 과목 이런 교양 과목 역시 모두 다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학생들 사실 진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제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듣고 와야 하는지 그런 전공별 학과 가이드북이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특히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상담하면서 너 이과 가고 싶으면 이 과목 들어 하나하나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학년 가서는 훨씬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일단 진로 과목 중에서도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미적분, 경제 수학까지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한국어도 역시 2과목 아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수능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양 과목, 그리고 탐구 진로 선택 과목, 그런 다음에 생활교양 과목도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폭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다면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강의를 직접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들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과목의 내신 등급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생활기록부에 모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역시 학종에서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요. 이것들이 호서고 와서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너무 소수의 사람들만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당진 지역에서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 학교는 화학실험, 생명과학실험,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의 거점 학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강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강의는 뭐냐면은 우리 학교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만약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은 온라인 혹은 실제로 주말에 학교에 와서 듣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런 과목이 학교에서 열리지 않았다 하면은 주말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 다른 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도 듣고 싶다.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 참여 가능하고요. 오늘 아침에도 다른 학교 학생들 우리 학교 와서 이 강의 듣고 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려면은 자기 정규 교육과정 시간 이외에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과목 듣고 반드시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대비하는 그런 공동교육과정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실험복을 입고 화학실험, 생명과학 실험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요. 교사들이 직접 TF팀 구축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 시설 인프라를 고교학점제에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말 마무리 단계로 우리 학교가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시설 역시 많이 변하고 있다는 점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하고 계신 이 백록관 2층이 바로 급식실로 사용되는 건물인데요. 올해 초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1층에는 바로 급식실인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급식도 맛있지만 이렇게 깨끗하고 넓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통유리창에서 채광을 받으면서 밥을 먹으니까 더 맛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급식 환경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이번에 소방당이 새로 지어지면서 원래는 입학 설명회를 저 체육관에서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여기서 하면서 학생들도 자신들이 활동을 하고 싶으면은 이 공간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올해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도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이 교육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도 온라인 강의 편하게 찍으시라고 학교 내에서 온라인 스튜디오 4개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직접 강의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그 강의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는 대입 전형, 대입 결과 분석입니다. 저희 학교 당당하게 작년에 스카이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다음은 호서고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리플렛에도 이 진학 현황 마련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스카이 저희 7명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두 가고 싶어하는 주유권 대학 정말 많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를 교사가 뒷받침해주는 그런 교육의 결과가 대입으로도 역시나 작용이 되고요. 정시 비율이 높아지면은 이 대입 결과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그런 숫자로 보면 호서고인데요. 혹시 시간 나실 때 한번 홍보지나 아니면 리플렛에 있는 거 하나하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우리 학교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조금 말씀드리느라고 부족한 설명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공개적으로 1대1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